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OM 발 마사지들 다 받으셨어요? 안 받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뭐 안 받으면 뭐 자기만 손해지 뭐. 우리 선교사들이 정성을 다해서 터치해주는 뭐 발 마사지의 효과도 있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느낌, 그것이 더 중요한 치료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손으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신다. 더 감동이죠? 예. 자, 우리나라 4대 병원 중 하나인 세브란스 병원이죠. 이 병원 의과대학에서 필수 독서 책으로 보는 책이 바로 이 질병의 기원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서일 교수님, 이분이 이제 번역한 책인데, 맥퀸이라고 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의학자가 쓴 것을 이 서일 교수님이 번역했는데, 여러분 서대도 뭐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형님이라고 불렀었죠. 제 이제 스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썼고, 이제 그분이 직접 이제 번역한 것을 이제 강의를 한 내용을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필수 과목을 지금 수강하는 거예요. 뭘 몰라. 이 옷 어때요? 내가 이 옷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진짜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알아봐요, 이 옷을. 나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 마크가 굉장히 비싼 거래요. 몇만 원짜리가 아니고 몇십만 원짜리래요. 그때부터 있잖아요, 제가 이 옷을 아껴 입어요. 아니, 나 이런 스타일 싫어했거든요. 근데 비싼 옷이래. 언제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누가 선물해 준 건데, 이게 1, 2만 원짜리가 아니고 얼마짜리라고요? 이 비싼 옷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옷인가 알아보고 그때부터 제가 아껴서 입습니다. 이제 이 얘기하려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수업을 여러분 받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질병의 기원이라는 이 책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2020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인류를 크게 네 구분으로 해봅니다.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원시시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에덴 동산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경시대, 이동사회에다가 이제 정착 사회로 농경시대, 농경시대 다음에 뭐요? 드디어 17,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요? 정보 하나만 있어도 지금 먹고 삽니다. 그렇죠? 정보화 시대. 자,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인류를 이렇게 네 구분으로 나눠 봤을 때 질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자, 에덴 동산 원시시대 이때에는 사람이 그 사는 수단이 뭐였을까요? 수렵과 채취. 수렵은 뭐요? 사냥하는 게 수렵이죠. 뭐 물고기 잡고 또 동물 잡아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걸 수렵이에요. 채취는요, 과일 따먹고 뭐 채소 뜯어먹고, 이제 이게 채취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봅니다. 왜요? 이제 가족 단위로 뭐요? 계속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접촉할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착합니다. 정착하면 먹을 게 해결돼야 되죠. 먹을 걸 해결하는 게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짓죠. 또 가축을 하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세상에 질병이 발생했을까요? 이때부터 이제 마을을 이루고 이제 볼 일이 있어요. 볼 일 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때는 자기가 본 것을 다시 볼 일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냥 놔놓고는 뭐요? 흙으로 덮든지 뭐 하고 이동하니까 다시는 접촉할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이제? 볼 일을 한 곳에 보고 난 다음에 그 볼 일을 통해서 뭐가 돼요? 마을 사람들끼리 볼 일을 같이 보든지 가족끼리 볼 일을 같이 보든지 한 장소를 정해놓으니까는 이제 다른 사람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뭐요?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겠죠. 그래서 질병의 기원이 농경시대부터 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진단을 하죠. 그래서 산업사회 지나가고 지금 최첨단 정보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질병의 발생 언제요? 요 농사 지으면서부터 가축하면서. 자, 가축. 자, 사람이 볼 일을 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끼리 바이러스는 뭐예요? 이 전염은 잘 되지만은 뭐 생명에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축.
이제 뭐 육축이라고도 하죠. 뭐 말, 뭐 소, 개, 돼지 뭐 등 해가지고 다 해서 육축을 가축합니다. 이제 가축을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또 이제 생계 유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여기 가축을 하는 것이죠. 그럼 가축을 하니까 뭐예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울타리 안에서 가축을 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먹이를 줘야 돼요. 돌봐야 돼. 그러면은 동물에 뭐가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오죠. 동물의 병균들이 사람에게 들어오죠. 그때부터 이제 각종 희한한 병이 생기는데, 이때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이 농경시대의 질병의 원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병을 고치는 중요한 행위로. 그렇죠. 굿. 왜? 아마 악귀, 이 병귀, 귀신이 몸에 들어와서 병이 났다. 그러니 그 병을 뭐 해야 된다? 악귀를 쫓아내야지 병을 고친다 해서 꽤 많은 경우에 점을 했죠. 구술했죠. 실제로 이제 이때 당시에 발굴된 유골을 보니까 이 해골이요, 구멍이 나 있어요. 해골이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보니까 병든 사람 몸에 병이 낫지 않으니까 악귀 때문이라면서요, 악귀를 그 병자의 몸을 두들겨요. 그래서 악귀를 뭐 한다고요? 빨리 나가라고 쫓아낸다고 여기다 구멍을 뚫었어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17, 18세기에 들어서 산업혁명이 발달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 농경사회 집단생활을 가축하고 원인 불명했는데, 산업사회에서 드디어 무엇이 발명이 되어져요? 현미경이 발명이 되어져요. 현미경이 발명이 되어지고, 자세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병이 꽤 많은 경우에 뭐예요? 세균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짐작을 하면서 저 항생제를 페니실린, 프레밍 박사가 이제 개발을 하죠. 그것도 우연히 개발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위생 개념. 씻지 못해서, 청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병이 온다. 그래도 뭐예요? 요 냉장고가 또 획기적인 겁니다. 음식이 뭐예요?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00년 이후에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어지면서 지금에 이제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2000년 이후에 이제 뭐가 발표되죠? 게놈 프로젝트. 무병 장수의 꿈. 20세기 이후 맨하탄 프로젝트. 그 원자탄, 맨하탄. 아폴로 프로젝트. 달나라의 이 사람이 했잖아요. 그 아폴로 프로젝트. 자, 이어서 거대 프로젝트. 이것이 게놈 프로젝트란 말이죠. 이제 이게 발표되면서 한 세기 한 번 일어날 정도의 쾌거다, 엄청난 일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뉴스가 이렇습니다. 2003년 4월 15일 의학혁명 예고한다. 앵커가 말하면서 인간 게놈 지도 완성했다고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 소장인 누구예요? 콜린스 이 박사가 발표합니다. 그래서 발표하면서 뭐라고 발표하는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직접 작성하고 자료할 생명책의 초판을 출판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뉴스 그 앵커의 이제 그 앵커를 좀 잠깐 비리자면은 10만이 알았던 인체 신비,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게놈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면서 성경 이야기가 나오고 10만이 알았던 그 뭐예요? 창조를 인정하게 되죠. 자, 게놈 프로젝트는 이렇습니다. 자, 인간의 세포 0.0001mm의 작은 크기의 세포 안에 아주 거대한 도시 같은 복잡한 구조가 되는데, 그 가운데 핵이 있고 핵 안에 유전자가 있고 23쌍의 유전자를 쫙 풀면은 이렇게 지구에서 태양까지 갔다 오는 거리래요. 약 35km. 엄청나게 긴 그런 달나라까지 갔다 오는 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유전자더라. 그래서 이 실타래가 지구에서 달까지 갔다 오는 약 35km. 풀어보니까 뭐요? 글자가 돼 있더라. 글자. ACTG.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게놈 프로젝트 넘어가고요. 그래서 가장 긴 게 1번, 가장 짧은 게 23번. 23번. 그러면서 23번은 남성, 여성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 게놈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백두대간이 있죠. 그 백두대간에 있는
모든 나무 하나하나, 가지 하나하나, 이파리 하나하나, 풀잎 하나하나, 뿌리 하나하나를 백두대간의 모든 산에 있는 나무, 풀, 이파리, 가지 등등 모든 것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해낸 게 게놈 프로젝트다라고 말해요. 야,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제 인간의 의학이 해낸 거예요. 게놈 프로젝트. 자, 그러면서 게놈 프로젝트와 아울러서 나온 게 요거 줄기세포 연구. 자, 줄기세포 연구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이 황우석 교수가 딱 생각납니다. 2004년, 5년. 게놈 프로젝트 발표되고 바로 1년 후에 이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가 발표됐는데,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해요. 요게 또 이제 뭐 생명학대니 윤리니 뭐니 뭐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여자의 몸에서 배란되어지는 난자를 채취합니다. 이렇게 하나 딱 채취해요. 그럼 채취하면 이 난자 속에 뭐가 있어요? 핵이 있죠. 그 핵을 이걸 빼내는 거예요. 실제 영상입니다. 이게 실제 사진인데 핵을 빼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세포 한격의 0.001mm입니다. 눈으로 안 보이죠? 눈으로 안 보이는 초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보여요. 이걸 확대를 해서 아주 가는, C보다 더 가는, 뭐 깔고리 비슷한 게 있죠? 요거를 이 난자 속으로 집어넣어서 뭐예요? 여기에 있는 핵을 뭐예요? 확 빼내는 거예요. 핵을 빼내는데 한국의 이 손기술이 세계 최고죠. 미국이나 저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그쪽에 이제 그 의학자들은 요거 하는 데 있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30분 해야지 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황우석 교수 팀의 그 같은 연구진들 있잖아요. 요거를 몇 초면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한국이 진짜 손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요걸 빼내요. 핵을 빼낸 다음에 줄기세포입니다. 이제 만일에 제가 몸이 아파요. 제 몸에 간이 다 망가졌습니다. 혹은 뭐 위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심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몸에서 보통 뭐 머리카락도 되고 요 깃불도 되고 세포 하나를 빼내요. 요 세포 하나 빼내죠. 그럼 세포 하나 빼내 가지고 요 세포를 어떻게 해요? 핵을 제거한 이곳에 요 세포를 싹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요 난자, 핵을 잃어버린 요 난자가 이 세포를 받아들일까요? 거부할까요? 거부하죠. 왜? 지금 이 난자는 자기의 사랑하는 머리가 뭐예요? 핵이었단 말이에요. 난자 핵. 쉽게 말해서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남편. 머리 같은 남편. 근데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남자를 쏙 집어넣으면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 세포를 쏙 집어넣는데 남자가 거부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충격을 확 줘버려요. 전기 충격. 이 전기 충격을 확 주니까 뭐예요? 이 남자가 깜짝 놀라 어머나 하고 첫날밤을 딱 치러버리는 게 줄기세포 시작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줄기세포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줄기세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의 모든 신체 기관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요 줄기세포는 뭐냐면은 정자와 난자가 이제 임신이죠. 그러니까 뭐요? 나팔관에서 이제 착상이 돼가지고 이제 난자와 정자가 딱 하나가 되는 거죠. 요게 줄기세포예요. 요 줄기세포가 이제 커져서 뭐가 돼? 심장이 되고 폐가 되고, 요 줄기세포가 또 발전돼가지고 온 신체 기관, 손톱이 되고 눈이 되고 머리가 되고 머리카락 되고 이게 다 되는 게 줄기세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심장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건 다 스톱하고 심장의 유전자만 뭐예요? 자극하면 심장이 딱 만들어져요. 그게 줄기세포예요. 그럼 내가 간이 지금 망가졌다. 그럼 간 이식하잖아요. 필요 없어요. 내 몸을 세포 하나 딱 떼가지고 뭐예요? 저기 쏙 집어 난자 속에. 그리고 뭐예요? 전기 충격 주면 뭐예요? 줄기세포 탄생해요. 그 탄생한 줄기세포에 뭐만 자극하면 돼요? 간세포만 자극하면 돼. 간 유전자. 그럼 뭐가 딱 만들어져요? 간이 딱 만들어져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자동차 부품 교환하듯이 간 빼내고 이 간을 쏙 집어넣으면 끝.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아마 10년 내에 올 거예요. 이게 줄기세포. 그러니 줄기세포 연구가 뭐예요? 중요하죠. 그런데 왜 황우석 교수가 추락했습니까? 왜? 자, 이제 비화입니다. 비화. 감추어진 비화. 이 황우석 교수가 이걸 이론적으로 쫙 연구를 다 했어요.
실제로 이 연구를 다 했습니다. 예. 했는데 어디까지 성공했는가?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실제로 줄기세포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양하는 게 문제. 배양. 그 배양이 뭐예요? 성장시키는 거. 줄기세포를 심장 만들고 간 만들고 폐 만들고 이걸 배양이라고 하거든요. 그 배양을 못했어요. 근데 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구비가 필요해졌습니다. 근데 황우석 교수가 가만히 머리를 도니까 그 엄청난 연구비를 국가로부터 타내고 싶었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수단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예, 금비님 안녕하십니까? 저 DJ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예요. 그때 이 보고서를 청와대로 하나 보내요. 이런 줄기세포 연구가 있습니다. 의학계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앞으로 전망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각하 저에게 연구비를 주십시오. 그럼 이걸 해내겠습니다. 세계 가장 빛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김대중 대통령이 딱 보시고는 참으로 놀랐구만. 그래 버려? 그럼 해버리셨구만. 어이 가비, 빨리 불러.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청와대로 불려가게 돼요. 김대중 대통령 마음에 천추의 한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 김홍일 의원이 무슨 병이에요? 파킨슨병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파킨슨병,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대통령인데 그거 하나 못 고치고. 그래서 그 줄기세포 보고서에 뭐 또 언더라인 딱 쳐놨는가 빨간줄로 파킨슨도 고친다고 쫙. 그래 거기서 마음이 딱 움직여 버린 거예요. 황박사께서 파킨슨 이렇게 해서 줄기세포 하면 고친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난 연구비를 타내요.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그걸 완성해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까지는. 근데 이론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자, 여기까지 이제 만들었으니까, 줄기세포를 만들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배양. 그 배양을 하는데 1번부터 15번까지 배양을 하는데 하는 족족이 뭐예요? 배양이 안 돼요. 실패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조작해갖고 줄기세포가 이렇게 성장했다 하고 조작해서 사진을 찍어서 뭐예요? 네이처에 이제 쫙 보고 하니까 세계가 난리 났죠. 교과서에도 실렸죠. 황우석 박사. 황소 고집해갖고. 예.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더 시간을 줬더라면 아마 몇 개월만 더 줬더라면 김대중 대통령 퇴임하고 난 다음에라도 조금만 더 시간을 줬더라면 배양을 했을 거예요. 이게 배양이에요. 배양을 해서 뼈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간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 우리가 세계 최첨단 최고의 선두주자로 줄기세포를 가지고 뭐예요? 그렇게 나가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배양을 성공했어요. 근데 한국은 그 이후로 뭐예요? 조용해 버렸죠.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이 거창 군수에게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면은 지금 거창 군수가 이전에 군수들이 했던 정책을 그대로 지금 한대요. 보통 군수가 뭐 있잖아요. 바뀌면은 다 잘라버리잖아요. 다 취소해버리잖아요. 예. 근데 지금 거창 군수가 막 이선인가 했대요. 근데 이전에 뭐 당이 달랐으니까 다 잘라버리는데 그 전에 추진했던 군수가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봐서 발전시킨대요. 거창이 지금 떠요. 엄청나게 발전되고 막 모이고 막 군민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또 신한 군수가 있잖아요. 그 군민들에게 얼마나 추앙을 막 대통령이 저리 가라지. 대통령 아니지. 막 신처럼 추앙을 받아 신한 군수가. 왜냐면은 3G란 3G 깨끗하게 친절하게 값싸게 모든 신한의 상업인들에게 요 3G 해가지고 조금 막 도와준대요. 그래가지고 뭐 천사대교 막 건설했죠. 뭐 블루섬 뭐 만들었죠. 뭐 해가지고 신한이 있잖아요. 코로나 전에 막 엄청 떴단 말이죠.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런 게 정치 얘기. 조금만 더 참아주고 전에 뭐 그 사업을 좀 그대로 이어가고 하면 좋은데 이게 참 안타깝게 돼버린 거죠. 그냥 앞으로 10년 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복제양 둘리 뭐 나왔죠. 이게 복제가 되어져요 실제로. 이게 뭐 인간도 복제가 되어지고 사람도 복제가 되어지고 뭐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자, 복제양 둘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살아 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부작용. 실제로 인간을 복제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능해요. 복제하는 거. 그 난자 떼내가지고 핵 제거하고 뭐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어 버려요. 요거 딱 떼가지고 쏙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가 하면 엄마들이, 아들 죽은 엄마들이, 아들 잃어버린 어머니들이
아들의 그 어떤 죽은 사체에서 뭐요? 떼내. 보관해. 정자은행이 아니라 그 유전자 은행에 보관했다가 이거 발달되어지는 뭐요? 이제 난자 하나 채취해가지고 자기 아들 유전자 쏙 집어넣어서 뭐요? 이제 배양을 시키면 뭐가 나와요? 자기 죽은 아들하고 똑같은 아들이 나와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자, 좋을까요? 헷갈릴까요? 아, 그럼 죽어도, 그래, 너 죽어? 잘 가? 또 아들 만들어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이, 생명이 이제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특수부대만, 특수부대. 그러니까 있잖아요. 진짜 터미네이터 같은 사람. 예. 뭐 체력적으로 하면 누가 좀 강합니까? 하여튼 체력 강한 사람. 그 강한 사람 유전자를 하나 떼내가지고 뭐예요? 남자에 집어넣어가지고 뭐예요? 굉장히 강한 근육질의 남자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들만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다 군대 보내. 그럼 그들이 딱 군대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군대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그런 인조인간, 그런 부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전 성공률이 0%였대요. 안 돼. 그래서 인간 복제 논쟁 가열. 그러면서 복제 성공률이 제로였다가 이제 조금 발달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위험성이 있다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둘리양도 이제 주겠죠. 조로 현상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영화예요. 2049 복제 인간 시대. 이제 복제 인간이 실제로 앞으로 2050년대가 되면은 나옵니다. 이게 의학계가 보는 현상. 2050년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뭐 30년 좀 이제. 근데 100% 성공해요, 못해요? 100% 성공 못해요. 3, 40%만 성공한대요, 이때. 그러면 나머지 복제했는데 실패한 6, 70%는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해버려요. 인간인데. 복제된 인간인데. 그대로 똑같이 뭐 인격이 있고 판단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뭐요? 그러면은 그 복제 인간들 중에서 똑똑한 놈이 나타나겠죠. 그럼 그 똑똑한 놈들이 뭐 할까요? 우리가 죽으면 안 되겠죠. 이제 영화제. 우리 죽지 말자. 우리가 살 방법을 연구하자. 그래서 뭐예요? 복제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할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에 아울러서 게놈 프로젝트 했죠. 줄기세포 했죠.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줄기세포 쪽으로 줄기차게 지금 연구해 나가는데 이에 맞서서 쌍벽이 이겁니다. 후성 유전학. 영어로는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줄기세포와 아울러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최첨단 의학이다라고 현대의학에서 주장합니다. 그게 뭔가? 여기 타임지에 2010년에 대해서 특필되었던 것인데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이 말 나오는데 왜 번역해 놓습니다.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하지만 타고난 몸이 있죠. 타고난 몸이 평생 건강을 지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에요. 자, 후성 유전학은 어떻게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유전자, 타고난 유전자가 뭐 한다고요? 변화되든지 변질될 수 있다. 이게 후성 유전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성 유전학 연구는 일란성 쌍둥이를 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똑같아요, 유전자가. 근데 10년 지나고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난 다음에 이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변해요. 한 쌍둥이, 형아는 건강하고 동생은 건강하지 못하고 똑같은데 왜 그런가? 무엇이? 선택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 선택은 뭐예요? 생활 습관이 건강을 결정짓는다. 그러면서 이 후성 유전학의 표입니다. 이게 영국의 아주 오래된 호랑이 담배 피울 적 속담이에요.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이 먹는 걸로 결정된다. You are. 당신은 이다. What you eat. 무엇을 먹는가가 당신이다. 이거를 최첨단 의학인 에피제네틱스에서 표로서 나와요.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choose. You are what you things.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먹느냐.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나를 결정한다. 이렇게 깨끗한 음식 먹으면 건강. 이렇게 먹으면 뭐요? 비건강.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한다 하면서 이 에피제네틱에서 수많은 연구를 하는데 주로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연구를 여러 많은 연구소에서 해야 됩니다. 자, 이 연구는 세계 3,500쌍 7,000명을 연구를 합니다. 엄청난 연구죠.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나요. 그죠? 네, 40년, 50년 지난 다음에 두 형제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쪽은 좀 뭐 비만, 이쪽은 건강해 보이죠. 예, 똑같은 쌍둥이인데, 예.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동생은 먹는 걸 좋아합니다.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라 할지라도 무엇을 먹는가가, 어떻게 운동하는가가 그를 결정한다 하면서, 자, 이게 왜 쌍둥이는 자라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병이 생길까? 이에 대한 답을 후성 유전체에 찾았다. 후성 유전체는 환경 변화로 인해 유전자의 행동이 변하는 생체 작용이다. 세포 안쪽을 떠다니는 메틸기라는 화학 물질이 DNA에 달라붙으면서 일어나는 메틸화가 원인인데, 메틸화가 일어나면 몸속에서 유전자의 활동이 억제되거나 약해져진다. 이게 뭐냐면은 세포 스위치, 쉽게 말해서 우리 모든 세포가 넘어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는데, 병을 일으키는 스위치, 병을 고치는 스위치, 암을 발생시키는 스위치, 암을 없애는 스위치, 그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가 메틸기고, 그 메틸기가 어떻게 유전자에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그의 건강이 결정되어진다 그예요. 자, 메틸기 보십시오. 평소엔 풀린 상태에서 작동을 하다가 메틸기라는 분자가 붙으면 실패가 뭉쳐지면서 기능이 꺼져버린다. 이게 암이에요. 기능이 꺼져버리죠. 즉 유전자를 끄고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분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메틸기다. 그게 메틸기다. 이 메틸기는 영양 성분인 엽산에서 오는 분자이다. 그러니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유전자의 스위치가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먹는 야채 속에 들어있는 엽산, 그게 메틸기 스위치예요. 건강 메틸기 스위치. 그럼 반대 걸 먹으면 뭐예요? 질병을 일으키는 메틸기 스위치.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이 수많은 이제 이 세포가 이제 망가집니다. 망가지면 수리하는 녀석들이 뭐예요? 망가진 세포로 다가가죠. 저 다가가서 뭐예요? 이제 이게 지금 메틸기가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우리의 몸을 청소하는, 수리하는 면역계가 가서 쫙 다 수리해내고, 그리고 뭐예요? 암세포로 다가가서 망가진 암세포를 뭐예요? 저 수리공들이 싹 잡아서 이제 수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게 후성 유전학이니, 뭐 게놈 프로젝트, 또 뭐 줄기세포 프로젝트, 이 최첨단 의학도 중요하지만 지금 의학계에서 절대 빼놓을 수는, 어제 제가 강의 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코로나19에서 백신 맞는 것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의 몸의 면역력, 그 면역력을 우리가 먹는 것, 운동하는 것, 마음가짐, 요게 후성 유전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피제네틱스, 이 후성 유전학은 사실상 뭐예요? 뉴스타트라고요. 그렇죠? 뉴스타트. 자, 사이토카인, 다른 말해서 이제 파이토케미칼, 이 사이토카인이 뭐냐면은 식물 속에 들어있는 좋은 이제 화학 물질들이에요. 그 사이토카인이 우리 인체에 들어서 자극을 일으킵니다. 스위치 자극을 일으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인체가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활성화되어지면서 우리의 몸의 면역계 중 대표적인 NK셀을 활성화시켜요. 그럼 여기에 이제 메틸기가 자극이 되어서 어떤 것일까? 저기 나오죠, 저게? 예, 지금 요 포포린, 그랜자임 B, 포포린, 이게 뭐냐면은 요 NK셀이 활성되어서 암세포에게 포포린, 구멍을 뚫어서 그랜자임 B라고 하는 폭발 물질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뭐예요? 팍 하고 파괴돼버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이토카인. 이게 뭐예요? 식물 속에 들어있는 치료 물질, 파이토케미칼, 또 뭐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다 포함되는 거예요. 펙틴, 뭐 과일 속에 들어있는 것들, 뭐 폴리페놀, 뭐 그런 것들. 그럼 요 그랜자임 B가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NK셀이고 이거 암세포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뭐요? 여기 NK셀이 요 암세포에 다가가서 포포린 구멍을 내고 봐요. 구멍을 뻥 뚫어서 내고 그랜자임 효소를 쏙 집어넣어서 이온 물질입니다. 저 암세포를 완전히 다 폭발시키게. 이걸 누가 장치해 놨게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느냐가 뭐예요? 나를 결정하는 You are what you eat.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이 들어있는 것이 뭐라고요? 야채, 과일, 곡식. 고기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해물 속에는요, 여러분, 이 해물 바다 고기들,
또 조개류, 어패류들 이거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다가 오염됐고 특히 중금속, 그 수은 그게 지금 바다에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육지의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지금 막 바다로 흘러가고 한국이 세계 최대 쓰레기 투기 국가래요. 저 먼 바다에 막 버리고 조용히 갔다가 그럼 그 수많은 쓰레기들이 어떻게 돼요? 그 쓰레기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들을 수많은 오염 물질들을 모여 바다를 오염시키고 특히 저 태평양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 한가운데 큰 섬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큰 섬이 얼마나 큰 섬이 생겼는가? 한반도의 5배, 지금은 10배라고 합니다. 이제 그 쓰레기 섬이래요. 그러니까 이 바다로 쓰레기가 이제 흘러 들어가면은 이제 바다가 막 흐르잖아요. 흘러 모이는 곳이 태평양 한가운데, 인도양 한가운데, 대서양 한가운데 이 세 대양 속에 그 소용돌이 쳐지는 곳에 쓰레기가 계속 모이고 그것이 또 태양의 강렬한 적도 부근 쏘이게 되면 녹아버린대요. 그 쓰레기들이 특히 플라스틱이 녹아버린대요. 그 새들이 철새가 여행을 하다가 오 저기 먹을 게 있거든요. 내려가서 먹어 그 쓰레기들을. 그리고 죽어요. 그런 새들이 제가 얼마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많은 것이 바다 이제 생선 어패류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이토카인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립세트 되어서 이렇게 활성화되어지는 장면들. 그러면 사이토키니스 이게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종류 뒤에 S가 붙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이토카인 자극을 해서 암세포를 비롯한 비정상세포를 스스로 인지하여 공격합니다. 암세포를 비롯한 비정상세포, 비정상세균, 비정상 바이러스들을 그러니까 채식을 할 경우에 어제 자료 봤죠? 중증으로 갈 확률이 낮단 말이죠. 자, 그래서 B세포, T세포가 여러 가지 활발하게 되어진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토카밀, 또 마음의 감정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갖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또 산책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하루하루 이게 후성 유전화, 파이토케미칼 이것이 우리의 몸에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요 타임지의 기사를 쓴 이 의학 박사입니다. 신문 기자 겸 의학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했던 말이 이거예요. 더 이상 게놈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게놈 프로젝트, 줄기세포 프로젝트 이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후성 유전학을 이야기한다. 게놈을 넘어선 그 무언가를. 그 후성 유전학이 뭐예요? 우리의 몸에 뭐예요? 결국은 건강한 생활 실천. 그 건강한 생활 실천이 뭐라고요? 뉴스타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지금 의학의 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뉴스타트는 최첨단 의학, 게놈 프로젝트를 뛰어넘은 후성 유전학. 그 후성 유전학이 뭐예요? 최첨단인 프로젝트. 이것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알렉산더. 얼마 전에 제가 필립 왕 얘기했었죠. 그 아들 알렉산더입니다. 자, 알렉산더가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를 10년 동안 다 정복했죠. 근데 알렉산더 이 대왕이 이끄는 이 부대에 병사 알렉산더가 있었대요. 동명이인. 병사 알렉산더. 근데 이 병사 알렉산더는 술주정꾼, 온갖 문제, 투성이. 병사들 세계에서 이 알렉산더 이놈아! 그 말이 잖아요. 알렉산더 이놈아!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가다가 알렉산더 이놈아! 깜짝 놀래. 나한테 알렉산더 이놈아! 누가 그런 거지? 알아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 알렉산더를 불렀어요. 네가 알렉산더냐? 저 알렉산더입니다. 듣자 하니 네가 이러저러 한다는데 사실이냐? 죄송합니다. 명한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꿔라. 그때 이 병사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인생을 바꿨죠. 자, 바꿔보시겠습니까? 자, 내 환경을 바꾸고 음식과 생각과 선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어서 새롭게 하라. 자,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You are what choice. What choice. 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그렇죠? 생명을 선택하려면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충정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런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순이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오늘 현명한 선택이 우리 모두의 선택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